감동 63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63빌딩만큼 높은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차라리 사표를 쓰겠다고 했어요. 그땐 정말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아시아 노선만은 절대 못하겠다고 8년 동안 쌓은 경력도 다 버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그곳에서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도망가려 했던 승무원 제시카입니다. 텍사스 포트워스 출신이고 델타 항공에서 8년째 일하고 있어요.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날 델타 항공 인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노선 발령이라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즉시 전화를 걸어 거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입장은 단호했어요. 제시카, 당신은 우리 항공사의 베테랑 승무원이에요. 8년간의 경험과 뛰어난 서비스 능력을 갖추고 있죠. 한국 노선에는 당신 같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인사팀장의 말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시아 노선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3년 전 도쿄 노선에서의 악몽 같은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한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던 그날, 저는 공포에 떨어야 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위협감,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내뱉는 욕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델타 항공에서의 경력은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텍사스 출신다운 친절함과 열정으로 승객들을 대했고 그들도 저의 서비스에 만족해했어요. 미국 국내선에서 저는 최고의 승무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쿄 노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아시아 승객들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들 모두가 그날의 승객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거리를 두게 됐죠. 한국 노선 발령은 저에게 최악의 소식이었어요. 회사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는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고 다른 노선으로의 변경을 간곡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 요청을 거절했죠. 제시카, 우리는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알아요. 하지만 현재 한국 노선의 승무원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당신의 경험과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팀장의 말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사직까지 고민했지만 8년간 쌓아온 경력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죠. 더구나 이 일은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회사의 최후 통첩이 왔어요. 다음 주부터 한국 노선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회사의 최종 결정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텍사스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했죠. 도전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결국 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부터 이미 땀으로 제 유니폼이 축축해졌죠. 도쿄에서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승객들이 한 명, 두 명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환영 인사를 하면서도 긴장을 풀 수 없었죠. 특히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들어올 때마다 제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그때였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승객이 노부부 앞에서 멈춰섰어요. 처음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긴장했는데 그 승객은 노부부의 무거운 캐리어를 선뜻 들어 수납장에 넣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어요. 도쿄 노선에서의 경험으로 가득 찬 제 머릿속에서
이런 장면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비행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혼자 여행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기내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려서 음식을 흘리실 뻔했는데 옆자리 승객이 재빨리 도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 승객은 트레이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가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편안함을 기꺼이 내어주는 모습이 낯설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아기가 울었을 때였어요. 젊은 부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기를 달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면 주변 승객들이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기 마련인데 첫 비행이신가 봐요. 우리 애들도 다 저랬어요. 앞자리 중년 승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참 예쁘네요. 제 손주랑 비슷한 나이 같아요. 옆자리 할머니도 미소를 지으셨죠.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젊은 부모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기에게 장난감을 건네주었고 또 다른 분은 육아 조언을 해주셨어요.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차 잦아들었고 젊은 부모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제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이건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도쿄 노선에서 겪었던 그날의 기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누군가 화장실에 줄을 서 있으면 다른 승객이 먼저 가시라며 양보했습니다. 음료를 실수로 엎지른 승객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재빨리 휴지를 건네주었죠. 하나하나가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있던 편견의 벽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아시아 노선인가요? 승무원님, 커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승객의 정중한 요청에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네,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게 나왔어요. 커피를 건네며 승객의 눈을 마주쳤을 때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공포도 불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궁금증이 생겼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모습들은 뭘까? 비행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뒷자리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들렸어요. 돌아보니 50대 남성 승객이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죠. 승객분, 괜찮으세요? 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남성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죠. 순간 긴장감이 비행기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저는 기내 방송을 하려던 찰나 한 승객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승객이었어요.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의사 승객이 나서자마자 주변 승객들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옆자리 승객들은 재빨리 자리를 비워주었고 누군가는 담요를 건네주었습니다. 혈압 체크가 필요한데 혹시 기내에 혈압 체크기가 있을까요? 의사가 물었죠. 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응급 키트를 가져오는 동안 저는 의사와 승객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호흡을 살피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을 걸었죠. 숨을 천천히 쉬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변 승객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아무도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필요한 것들을 예측하고 준비했죠. 한 승객은 물을 건네주었고 다른 승객은 통로를 확보해 주었어요.
산소 포화도가 좀 낮네요. 비행기에 구비된 의료용 산소 장비를 준비해 주시겠어요? 의사의 요청에 저는 즉시 의료용 산소통과 전용 마스크를 가져왔습니다. 환자의 호흡이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의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런 증상이 처음이신가요? 평소 심장 질환이 있으셨나요? 꼼꼼한 문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의사의 지시사항을 기록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였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환자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주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했어요. 15분마다 한 번씩 꼭 들러서 혈압과 맥박을 확인했죠.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환자가 겨우 말씀하셨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좀 편히 쉬세요. 주변 승객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여전히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용히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행이 끝나갈 무렵 의사는 다시 한번 환자를 찾았어요. 인천에 도착하시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이 메모에 제가 의심되는 증상을 적어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응급 상황 대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모습,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이 놀라웠죠. 텍사스에서도 물론 긴급 상황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대처는 처음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사람들은 대개 소란스럽게 구경하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먼저 표현하곤 했죠. 착륙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봤던 건 단순한 의료 지원이 아니었다고요. 그건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현되는 문화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의사 승객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의사는 수줍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선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누구나 그런 게 가능한 곳이 있다니. 제가 알던 세상이 너무나 좁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러다 비행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였어요.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순간 기울었고 뜨거운 커피가 비즈니스석 승객의 베이지색 캐시미어 스웨터 위로 쏟아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스웨터가 순식간에 커피색으로 물들어갔죠. 제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승무원이 됐죠? 배상하시겠다고요? 당신 월급으로 가능할까요?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들었던 일본 승객들의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온몸이 굳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도 덜덜 떨렸죠. 죄송합니다. 겨우 이 말을 짜내는데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왔어요. 괜찮습니다. 승무원님도 놀라셨죠? 다치시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고가의 캐시미어 스웨터가 망가졌는데 승객은 제 안전을 먼저 걱정해주고 계셨어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제가 평소에도 옷을 잘 버리는 편이에요. 승객은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죄송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서 있는데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물티슈 있어요. 제 스카프 사용하시겠어요? 수건 필요하시죠?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어요. 누군가는 옷을 닦는 것을 도와주었고 또 다른 승객은 종이 타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협력하는 모습이었죠. 승무원님,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옆자리 승객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을 울린 건 커피를 쏟은 그 승객의 다음 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승무원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걸 잘 알아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실수한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다니. 제가 새 스웨터를 말을 꺼내려는데 승객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걸로 부담 갖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일이 있어서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것 같네요. 승객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옆자리 승객이 건네준 스카프를 어깨에 두르면서도 그 승객은 계속 저를 안심시켜 주었죠. 이제 이 스카프가 더 잘 어울리네요. 우연한 패션 코디였나 봐요. 그 말에 주변에서 잔잔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어느새 무거웠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커피 한 잔 더 갖다 드릴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네, 좋죠. 하지만 이번엔 제가 조심히 마실게요. 승객의 농담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행이 끝나갈 무렵 그 승객은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좋은 승무원이세요. 이런 작은 실수 하나로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서비스가 승객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깊은 깨달음이었죠. 실수나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잘못을 벌하는 대신 이해하고 질책하는 대신 위로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이토록 한국 노선에 매료되었는지를. 그건 단순히 친절함이나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깊은 마음,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문화였죠. 비행기에서 내리시기 전 그 승객은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셨어요. 다음 한국행 비행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이 노선에서 뵐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배웅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 문화, 그리고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한국 노선 지원하시는 분, 제시카 승무원님 맞나요? 인사팀장의 말에 동료들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과거 제가 얼마나 아시아 노선을 기피했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먼저 손을 들고 자청했죠. 그날도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탑승이 시작되자 비상구 좌석의 승객이 눈에 띄었어요. 젊은 남성 승객이었는데 비상구 좌석의 책임을 설명하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승객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비행이 시작되고 그 승객은 정말 달랐어요. 12시간 내내 주변을 살피며 승무원들의 일을 도왔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을 찾을 때면 방향을 안내해 주었고 수화물 칸이 열릴 것 같을 때면 먼저 다가가 확인했죠. 굳이 이러실 필요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더니 승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승무원님들이 편하셔야 저희도 편한 거죠.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기쁩니다.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승객과 승무원이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었어요.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착륙 직후 문제가 발생했어요. 수화물 지연 사고였죠. 죄송합니다. 현재 수화물 처리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승객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제 마음도 이미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경험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번에도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승무원님들도 피곤하실 텐데 어떻게 해요? 한 승객이 먼저 말을 건넸어요. 이런 일은 어쩔 수 없죠. 우리도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승객도 동의했습니다. 승객들은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 주셨어요. 누군가는 물을 건네주었고 또 다른 분은 의자를 내어주셨죠. 수화물 지연이라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타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오히려 더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한 승객이 말씀하셨어요. 승무원님,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당연하죠.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저는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수화물이 도착하고 승객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도 편견도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았죠. 다음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또다시 한국행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노선이 기다려졌죠. 매 비행마다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에서, 때로는 묵묵한 배려에서,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빛나는 따뜻한 마음들을 보게 되죠. 한국 노선을 피하던 제가 이제는 그곳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선이 자리 잡게 된 거였죠. 달라진 건 한국 승객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시선이 달라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시선으로 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강사를 모셨습니다. 델타 항공의 베테랑 승무원이자 현재 아시아 노선 교육 담당자인 제시카 승무원입니다. 교육장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신입 승무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도 한때 저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때 저는 아시아 노선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신입 승무원이 대답했어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한국 노선에서 배운 진심 어린 배려에 대해서 말이죠. 교육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 경험담을 들려주자 모두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미국식 서비스는 매뉴얼에 충실합니다. 정확하고 프로페셔널하죠. 하지만 한국 승객들에게서 배운 서비스는 달랐어요. 그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소통이었습니다. 커피를 쏟았던 그날의 이야기, 응급 상황에서의 경험, 수화물 지연 사고 때의 일들을 들려주었죠. 신입 승무원들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진심 어린 배려예요.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 매뉴얼에는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동료들도 반신반의했어요. 제시카, 당신 정말 변했네요. 예전엔 아시아 노선만 나오면 난리였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워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오히려 제가 한국 노선을 자원해서 신청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더 잘하면 되니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교육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엔 의구심을 가졌던 동료들도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시카가 말한 게 이제 이해가 돼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한국 노선을 처음 경험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델타 항공 내에서 한국 노선이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이 되었어요. 따뜻한 서비스를 배우고 싶다면 한국 노선을 경험해 보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죠. 미국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한 신입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승객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교육이 끝나고 나면 항상 많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모두가 이 새로운 서비스의 본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죠. 저는 그때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서비스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삶의 태도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문화. 우리도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때 가졌던 편견이 부끄럽기만 해요. 오히려 그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델타 항공의 서비스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더 따뜻하게, 더 진심을 담아서. 이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비행은 어디인가요? 교육이 끝날 때마다 묻습니다. 한국행이요. 누군가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매뉴얼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준 곳이 바로 한국이었다는 것을요. 감동 63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늘 감동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빌딩만큼 감동이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